일단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또 미술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타기 같은 느낌으로 갑자기 전공을 확 바꿀 때가 있었어요. 경영학과만 4년 다녀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KB 라스쿨 모든 라이즈입니다. 저희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시 원서접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라온이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전공 선택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특별히 저희 KB 라스쿨에서 학생회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협력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러 가실까요? 그리고 혹시 다들 수시 어디과? 저는 하나를 경제학과로 했고 나머지는 사회부 쪽으로 하나를 다르게 놓고 나머지는 통일해서 나오는데 4개는 미술교육과를 썼고요. 나머지 하나는 컨텐츠 학과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사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문화 콘텐츠학과, 글로벌 경영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를 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쪽으로 사학과를 2개를 저는 정시여서 경영학과 2개랑 산업경영공학과 그렇게 3개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개 학과를 적었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 이렇게 섞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별점 5점 만점 중에 몇 정도 되나요? 복수전공을 하고 있어서 본전공이랑 복수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본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점. 경영학과 인원 자체도 많고 복수전공생들도 엄청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수강 인원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그 수강 신청이랑 싸워야 돼가지고 이번에도 최종 정점까지 못 들어갔다가 교수님한테 메일 넣어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저는 4점. 촬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팀플도 해보고 거기서도 마케팅도 배우고 광고도 배우니까 흥미롭다 해야 돼. 오히려 경민님 복전을 해서 이제 적성을 듣는 맞아요. 저는 원래부터 한의대 오고 싶었고 와서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또 취업해서도 전망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5점 하겠습니다. 저는 한 5점 중에 4.5점? 왜냐면 미술교육과가 토론도 많고 발표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적성에 정말 잘 맞아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그래서 4.5점인데 제가 또 미술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0.5점을 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에 한 3점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복학을 다시 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전 휴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5점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회 멘티분들이 3분이나 질문해 주셨어요. 전공을 선택하실 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셨나요? 전공 선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제 우선으로 두었던 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였어요. 대학에 가게 되면은 누구나 다 전공 A랑 안 맞는 부분은 항상 있거든요. 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선택이 그나마 제일 덜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아했으니까 왔지 이런 좀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우선 기준으로 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공이나 학교를 선택할 때 그 학교에 어떤 교수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봤고요. 전공에 큰 틀이 있으면 그 안에 세부 전공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거기서 제가 어디를 가야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보면서 세부적인 전공까지 함께 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적성이랑 그 과를 선택했을 때 어떤 진로를 갖게 될지를 위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학이나 생명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또 한의사라는 직업이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자료나 정보를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공을 선택했을 때 도움이 되었던 정보나 자료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주혜 친구랑 예지 친구가 공통적으로 해주신 질문인데 혹시 다들 어떤 자료나 정보를 활용했을까요? 저는 진로를 조금 늦게 정한 편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무래도 늦게 준비한 만큼 좀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진학사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현실적인 그 괴리를 계속 선생님이랑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 되게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보다 보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얕지만 좀 넓은 지식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미미노 영상도 진짜 많이 봤고 저는 오히려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미미누나 연구TV나 입시 덕후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좀 과 정보도 많이 알고 다양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셋 중에 누구세요? 저는 입시 덕후. 아, 그 입시 덕후 랭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필기구나 이런 거 볼 때. 고1, 2 학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진로 시간? 네, 따로 있잖아요. 근데 진학사 같은 사이트들을 알려주자면요. 나랑 맞는 적성들을 한 번씩 찾아보는 거고 추천드려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한 가지 진로만을 목표로 달리셨는지 아니면 도중에 어떠한 이유로 진로가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바뀌셨다면 어떠한 이유로 바뀌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게 A벤티님의 질문인데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답하셨나요? 저는 의학이나 생명이라는 큰 틀을 잡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의학이라고 좁혀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진로를 했다가 성적이 안 돼서 다른 진로로 바꾸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혹시 그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 큰 범위로 해놓고 좁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1 때는 구체적인 꿈이 없었어요.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하다가 고2 때 이제 교사라는 꿈을 확실히 잡고 그때부터 학종이랑 봉사나 이런 걸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고1 때부터 챙긴 게 아니라 조금 늦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챙겼더니 그 6개 학교에 모두 1차 합격을 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어서 만약에 조금 꿈이 늦게 생기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준비하고 싶었던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3 때 되면은 애들이 물타기 같은 느낌으로 갑자기 전공을 확 바꿀 때가 있어요. 저희 때는 간호학과가 붐이었거든요. 간호학과 이제 취업이 잘 된다 해가지고 한참 원서 넣을 그 1학기 중간에 갑자기 문과 애들이 다 간호학과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물타기식으로 얘가 이과 지원했으니까 나도 이과 지원해야지 이런 거는 좀 비추입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취업을 생각해서 학과를 정해야 할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예혜민 멘티님이 질문 주셨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취업을 생각하면 학교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취업을 생각한다 하면은 하고 싶었던 공부보다는 그래도 학교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제 복수전공이나 이런 걸로 하고 싶은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경민님이랑 반대인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했는데 안 맞으면은 취업을 생각해서 복수전공으로 경영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대학교의 생활만큼은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굳이 진짜 케바케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전공 선택 중에서 대학생활 중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미술을 가르칠 때 미술 이론이랑 실기를 2개를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같이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제 양도 2배가 돼서 그게 정말 시간 관리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루지 않고 당일날 그날 바로 처리함으로써 그렇게 하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과는 이제 문과 중에서 제일 늦게 가는 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수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전과하려는 학생들도 많아서 내가 본전공생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 친구들까지 복수 전공을 해버리면은 나만의 차별점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현타 비슷한 게 와가지고 내가 그런 경영학과만 4년 다녀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대학생들은 동아리나 뭐 대외활동 이런 걸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동아리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사람도 좀 많이 만나보려고 노력해보고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학원을 다니든 하면서 저 자신을 약간 좀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딱히 나는 가고 싶은 과도 없고 학교도 별로 없었고 그냥 성적 맞춰 아무 데나 넣었는데 이제 어디 가지? 라는 고민이 들 때면 저는 그 대학교 주변에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로가 주변에 잘 형성이 돼 있으면 그래도 나름의 그 대학 생활을 정말 누릴 수 있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번화까지 나가는데 버스 타고 20-30분이 걸린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 대학로나 아니면 그런 학교 안에 이제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되게 요즘에 뭐 복수 전공도 그렇고 전공이원화도 있어가지고 다시 전공을 바꿀 수도 있는 제도도 있고 대학생이 맞춤화되어 있는 다른 데서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대외활동이나 뭐 해외봉사나 아니면 동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으니 내가 꼭 이걸 선택해야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KB 라스쿨 고등학생회와 함께 Q&A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좋은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되게 즐거운 대화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질문들 말고도 또 다양한 궁금점이 있다면 저희 KB 라스쿨 고등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인스타나 유튜브, 블로그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B 라스쿨 고등 라이즈였습니다. 안녕.